다음은 자작 신앙송 순서입니다. 백두산 하늘못 송내 김정환 백두에 올라 예를 보아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리시고 그 성령이 백두 태산 줄기를 종주하여 남해안 구제문까지 3670. 그 이름 천연한 대한민국의 터전이라. 또 천만년 세파에 시달려온 너, 이강산 교례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자라왔사니 백이민족의 터전이여 7천만 교례의 산실이라. 새하얀 천상에서 돌이 된 황공시, 환웅께서 세우신 태백산 신시, 단군 신화 얽힌 민족의 조종산, 민족정신 근원의 상징이다. 거구려 발발굽 소리 우렁찬 오녀산성, 동가강을 끼고 흐르는 환인평야, 흥안령과 아무르강을 호령하던 광개도 대왕이 여기 나와 있구나. 조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온 눈이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니 결의열이 구비 좋은 압록강, 두만강, 송황강, 나라의 넋이 뻗어온 줄기찬 백나,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 피 끓는 이용을 세계로 저 늙은 우주를 향하여 비상하리라. 지금 한쪽은 남의 땅, 백두산 최고의 장군봉을 오르지 못하고 천문봉을 밟아야 하나.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총개미 석권을 옹치하다. 1962년 조중 비온계 조약으로 민족의 성산마저 반으로 잘려야 하나. 슬프고도 원통하다. 백두산 하늘못 화산의 분화구에
아예 불씨를 다시 지펴라. 저 그늘진 민초들에게 가뭄해드리는 수락비 가지고 백두산 미인송 같은 오불포든 기계가 되어 분단의 상처 아물게 하라. 다시 하나 되는 그날까지 헐헐 타오르게 하라. 지축을 울려라. 천지를 보쇼하거라. 통일의 그날 다시 올라 더덩실 춤추며 목 놓아 외쳐보리라. 다시 하나 되는 그날까지 헐헐 타오르게 하라. 지축을 울려라. 천지를 보쇼하거라. 통일의 그날 다시 올라 더덩실 춤추며 목 놓아 외쳐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김정환 주민의 축사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순서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원광대학교 법률대학원 교수이신 김용길 교수님께서 한국 효문화의 변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효문화의 연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원광대 교수님 교수 김용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발표에 제가 앞장서서 발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오늘 한국 교도회 이태성 회장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 효문화의 연원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효문화의 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유교에서는 계속 이제 공자의 사상을 받들다 보니까 한국 교회 사상의 연원이 공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계속 느껴주세요. 제가 이제 이게 워낙 이 논문이라는 것은 발표할 때에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이 이론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 이태성 이사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아버님도 오셨고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96세신데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를 좀 많이 맡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걱정하세요. 저도 이제 정년퇴직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문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로 삼성조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그러면 삼성조 시대에 그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말씀이 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축사도 말씀드리고 이태성 이사장님 그리고 효도회 이사장님 또 우리 홍문표 이사장님이 제 고향 예산 분이시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 살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고 또 이게 급격하게
잘 살다 보니까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갈등과 분쟁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전통적인 효와 경외 사상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이 사상의 치원은 황국 시대, 배달국 시대, 단군 시대인 삼성조 시대 세 분의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의 성인이라는 것은 환인천재, 그 다음에 환웅천왕, 단군 황제 순으로 계속 온전히 계승 발전됨으로써 사실은 한국은 아주 유구한 역사 그 기초를 확고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단군의 역사는 그동안 신화락에 있는데 이제 역사에 편입돼가지고 단군의 역사는 사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전승되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이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군의 역사는 한민족의 국조 신화로서 우리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상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군 신화에 대한 그 논의는 저기 학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단군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은 사학계 쪽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사실 단군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삼국시대 이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이전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사망오제라든지 그 요령성, 이신림성 이쪽에 있는 모든 유적을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고대 유적 속에 우리나라 기원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성 그쪽에 있는 박물관을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혼나시는데 하여튼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역시 우리나라 고조선의 기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일제와 광복을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을 거친 이런 우리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도 빨리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발전하는 것이. 그래서 문명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과감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경박한 외래 풍조라든지 이기적이고 태폐적인 풍조, 그 다음에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옛날에 삼성조 시대의 그 정신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초사상의 순기능적인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거기서 좀 얻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아주 빛나는 지혜를 오늘에 받들어서 다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해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기세요. 다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역사가 우리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땅에 대한 기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남한 지역의 공주 석장리 이거 요새 중고등학생들 다 배우지 않습니까? 석장리에서는 대개 50만, 60만 년 전, 1만 년까지 생활이 계속된 것을 다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오살리 경우에는 6천 내지 8천 년경,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이거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동삼리 유적, 그 다음에 대동강 유적 이런 데서 줄문터기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그리고 또 광주 전라남도 주암댐 수몰지기에서도 유적이 1만 년 전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적어도 1만 년 전 이상 인연부터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제가 중국에서 확인한 건데 하여튼 우리 민족이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평양도 3번 천도설, 그 다음에 12번 천도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쫙 그 역사적 연원을 보면은 그쪽부터 우리가 만주 지역도 뭐 중국 지역 북경에 가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옛날에 고구려 그런 유적도 있지만 그런 게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토착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는 삼국사이라든지 삼국유사, 이제 환단곡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한국 효사상 연원을 살펴보면은 효사상은 인류만의 문제, 동물, 식물 이런 사람 그 동물들은 이게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사상이라는 것은 인류만의 문화이며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봉건 시대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산물도 아니고 한국 시대부터 내려오는 인성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효사상은 인류의 과거, 미래 모든 형태의 사회를 꿰뚫고 있어서 그 형태 속에서 가장 인류다운 공통된 특성을 구비하는 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상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 효사상의 시호는 우리나라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은 BC 7197년부터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효사상은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원이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앞에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효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근본을 알아서 나를 낳은 부모나 그 윗대 조상께 살아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잘 섬기는 것이 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효사상은 역시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궁 황제 이런 순으로 계속 발전되어서 인류 문화의 시원이 그래서 이제 그 환인 시대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역시 환인 시대에는 상부 시대의 국가의 형태를 황국 시대부터 갖췄기 때문에 BC 7197년부터 황국 시대는 3897년까지 무려 33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게 환국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왕조가 오래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길어야 200년이고 우리나라는 500년 이상 되는 나라가 국가가 많았었는데 옛날에 한국은 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330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잘 되었느냐? 그때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천부경 연구는 많이 계시잖아요. 천부경에 기초를 해서 효 교육을 제대로 실현했기 때문에 330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황국 시대는 백성들이 갖춰야 될 5가지 오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하여튼 빨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환인 오훈의 핵심은 인효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셋째 보면 효도하고 순종하에 어기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환인 오훈의 중점이고 두 번째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환인 오훈을 받아가지고 배달부식 때는 6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5가지, 6가지 이렇게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도 있지만은 이 법이라는 것은 제일 차는 10조항, 그 다음에 20조항, 그 다음에 50조 이렇게 생기고 법이라는 건 여기 홍문표 의원 계시지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도 역시 계속 5훈, 6훈, 8조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환웅 시대는 아내와 자식은 잘 보호해야 된다. 첫째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6개를 받들어서 단군 왕검 시대는 8조교가 있습니다. 8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 보면 너희는 어버이로부터 태어났고 어버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오직 너희 어버이를 잘 공경하면 하늘을 공경함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효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8조교거든요. 8조교가 이게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8조군법을 배우잖아요. 8조군법 있지만 그 제정된 8조군법 이전에도 물론이고
색부로 단고 시대에 우리가 8조공법이라는 여러분 고등학교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법이 사실 우리나라 법이 연원입니다. 8조공법. 이게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빠른 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8조공법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옛날부터 발전되었다. 그런 것처럼 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효교육에 바라는 환인 일세인 안팎엔 환인 천재부터 그 환인 천재의 가르침, 환인 오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어쨌든 그 뒤에도 그 환인 오운의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삼성조 시대에 살아왔는데 어쨌든 그런 삼성조 시대부터 있던 효사상의 순기능적 면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거에 해결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담는 빛나는 정신문화의 유산을 오늘의 대세에 이어서 현대의 삶을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세미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선영 교수께서 어머니 소를 모으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여기 이태성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이사장님과 총재님들 그리고 사무총장님 거기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 또 여기에 오신 네 분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제대로 배운 교수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저의 삶을 이야기할 전선영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공자 말씀을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그것을 다 빼고 저의 삶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의 제목이 소를 물고 강의 제목 띄워주세요. 네. 어머니가 소를 물고 지병으로 올라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을 저희 남편이 했습니다. 41년 전에.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난 효자구나. 두 말 안 하고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교재 중에 대답하고 막상 결혼을 하니 조실부무한 6살짜리 조카와 저희 시어머님 소씨분 중에 종갓집 종순 며느리신 저희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는 날부터 저는 대수사를 빼고 추석설 명절 포함해서 1년에 15번을 기지사를 모셨습니다. 저도 막내 며느리인데 저도 막내딸입니다. 막내이면서 기지사를 모시면서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고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6살짜리 조카아이를 제가 제 자식을 낳기도 전에 제 가슴을 만지면서 제 가슴으로 키워 잘 성장시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저희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많이 사셔야 3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울며 모시고 와서 저는 지극정성을 모셨더니 3일이 아닌 30일이라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30일 동안 식사도 하시고 비록 거동은 못 하시지만 식사도 하시고 홍시도 드시며 커피도 드시고 율무차로 드시며 저희와 행복하게 잘 사시다 12월 30일 날 한날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막내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앵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 사투리예요. 앵하게 한 것은 내가 네 위에 시숙들도 많은데 막내인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얹혀 사느니 혹시라도 네가 나를 무시할까봐 내가 너를 앵하게 하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다. 너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전율을 느끼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마치 지우개가 있듯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한순간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제삿날은 내 제사 모시지 말아라. 지내지 말고 여행을 다니거라. 대신 너한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마. 지금처럼 지내온 것처럼 제사를 네가 맡아서 잘 모셨으면 고맙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말 하고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였더니 저희 무릎을 베개 삼아 드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뒤로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된 자리는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금이 없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그 귀함을 알듯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도 하시는 말씀 제 가슴으로 때때로 많이 흘린 부분이 너무 많아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여보 당신 그렇게 힘들은데 우리 장인장모 같이 모시는 거 어때?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인장모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면서 당신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모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물론 그 전에 남편이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가족들 비상 소집을 하더니 저희도 6남매, 시댁이도 6남매, 우리는 막내끼리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하고 같이 살 사람 누구 있니? 그랬을 때 한결같이 저희하고 살아야지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 말은 참 고맙지만 나는 막내하고 살고 싶구나. 그러자 저희 셋째 새언니와 넷째 새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으셔서 신혼의 집으로 가시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아니야. 소서방한 데서는 사람 냄새가 나. 그 사람 냄새가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막내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내래지 내가 몸이 아파서 새벽 2시고 3시고 12시고 1시고 나 몸이 아프다. 너희들 내려와라 하면 물론 너희들도 내려왔지만 사위는 핑계고 뭐고 두말 없이 달려왔어. 나는 그때마다 너무 고맙고 점점 사위한테 가고 싶었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로 정리를 해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오시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저는 또 아버지 엄마 때문에 다시 활기를 찾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고 대장암 말기가 와서 돌아가시는 날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엄마 모시고 너희 애들 데리고 빨리 집으로 가라. 돌아가시는 날 전날 저녁에요. 그래서 저는 내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사위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혼자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187에 110kg가 나가는 거구셨습니다. 반지가 9돈을 끼셔야지 반지 꼈구나 그 정도셨거든요. 근데 그 9돈짜리 반지를 빼서 사위 손에 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통상 자네 장모한테 잘하게 하실 것 같지요? 고맙네. 내 딸 잘 부탁하네. 그 말씀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 장모 잘 부탁하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위 손을 잡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며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 저는 10년간 저희들과 같이 계시다가 10년 후에 똑같이 사위 손을 잡고 돌아가셨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부모님은 커다란 은행가라고 하였습니다. 두 어머님, 아버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저는 그때서 느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소중한 자리를.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도 참 많이 오셨는데 젊은 세대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를 알고 세상 물정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우리처럼 이제 시대에 뒤지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식한테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커피숍을 가더라도 키오스키 하나를 사용할 줄 몰라서 커피를 못 먹을 때 그 직원한테 얘기할 때 바쁘니까 저기 가서 주문하세요. 그렇게 싸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이 있을 때 물어보면 조금 귀찮더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하자면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돈이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돈이 들거나 내 노동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연금 저축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효의 연금저축은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효를 하고 싶어도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밀어놓고 연금보험을 든다고 해도 그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계시는 동안에 그때 연금을 꾸준히 부세요. 그거는 절대 힘이 안 듭니다. 저희 자식들, 제가 조카를 키운 조카가 제 큰아들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큰아들, 제 아들, 제 딸, 저는 연금을 잘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연금이 잘 들어서 저는 만기가 돼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며칠 작년 3월에 저한테 이런 제 연금이 만기가 된 것을 알고 효행상을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효행상이 혼자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는 시집을 가면 지아비의 뜻을 따라야지 저 혼자 득불장군으로 절대 잘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분께 늦은 시간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문자로. 늦은 시간 고민구분에다 염치불구하고 문자 올립니다. 부모 섬김은 자식된 도리라 여기고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그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셨다니 부끄러워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는 효자들의 효부 며느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혼자 부모 섬김을 다했다고 하겠습니까? 효자 남편을 만났기에 저 또한 지아비를 따라 당연히 효를 향하였을 뿐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여자는 출가하면 시부모님을 동양하며 섬김을 다하고 동기가 노예를 위해 간혹을 베풀며 얼굴에는 늘 인자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가르침을 가슴에 인자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가르침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기에 제가 받은 상에 효를 함께한 제 남편 이름 석자를 나란히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겁도 없이 간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효자 남편들도 제가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남편의 이름을 나란히 함께 올려주시어 훗날 저희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효와 인성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간청하오며 이만 줄이겠습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께서 그 회장님이 자기는 여태까지 나는 효행상을 추천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일단은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답신이 왔습니다. 답신이 왔는데 저렇게 남편 이름이 소진판입니다. 소진판과 전선영 나란히 각각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시간이 무지하게 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갈 수는 없고, 효와 행복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고영기 교수님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연재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말이지만 제 이름이 용기가 아니고 연기입니다. 연기인데 아마 그 효도에 아마 행사 관계자들은 이 행사를 하고 몇살 동안 주무시고 해서 타이프를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다음 한번 이렇게 넘겨주세요. 지금 저 앞에 김영길 교수님이 저는 그 공직생활도 오래가지고 정확히 딱 시간을 재는데 김영길 교수님 25분이고 우리 전선영 교수님은 13분이더라고요. 저는 가운데로 해서 15분만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신 분한테 10분 되면 손을 딱 들어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마무리하니까요. 그래서 15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15분이 아마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통 강의할 때는 한 여러 데서 했는데 보통 최 1시간, 그러면 3시간, 때로는 워크숍을 해서 3일간을 했어요. 근데 15분간을 1시간짜리를 15분 한 것도 지금 제 일생 동안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77살이거든요. 77. 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려면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 많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효를 좀 여러분한테 좀 할까 해서 제가 살아온 길을 쭉 가면서 이 두 분 선생님은 앞에 분은 효를 잘하셨고 저는 효를 모든 사람은 아마 이대성 이사장님이 저를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면에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세요. 제 주요 양력이 나왔는데 제 양력을 떼운 것은 제 자랑이라고 떼운 것이 아니고 저는 학교만 좋은 데 나오면 출세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 나오고 또 대학원 욕심나서 또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고대 나오고 또 미국서 박사하고 이게 부자에서 했느냐? 아까 양필 선생님이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저도 희생으로 해서 저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효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효도를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니까 이런 것을 해야 효도를 해야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간략히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 분이에요. 1999년까지가 20세기고 2000년부터는 2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 두 세기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70년만 더 살아가신 분은 22세기까지 하니까 3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두 세기를 살아가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나오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 현상이 많지만 가장 최근에 우리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두 번째, 핵가족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지금 아까 여러분 노인들 문제 나오고 그러고 그랬지만 우리 할 때는 손자들 사랑해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노인들부터도 혼자 살아오고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지금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랍니다. 다음에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보통 워크숍이랄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행복이에요. 행복을 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는 수상으로 나오시지만 행복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행복을 하고. 그러죠? 제가 나중에 저한테 이익하실 분은 저한테 또 따로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삶이라는 건 행복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행복이랄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행복을 하면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나 행복하고 살아. 근데 행복을 하고 쉽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최근에 129개국을 조사하니까 우리 한국이 120등이에요. 행복지수가. 잘 살기는 세계 10등인데 물질로는. 바로 아까 그게 이유가 두 번째. 핵가족화라는 서로 붕괴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행복을 하면 매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행복으로 오셨지만은 이 순간을 즐기셔야 해요. 즐기셔야 해요. 저는 어디 강의 갔다가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더라도 그 강의가 제가 즐기지 못한 강의는 제가 나가버려요. 핑계대고. 그러니까 즐겨야 한다 이거죠. 늦게서 제가 인생을 알아서 지금 그걸 제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즐기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즐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제가 즐기려면은 관계가 좋아야 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행복하고 즐기려는데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행복할까요? 매일 생활이 즐거울까요? 관계가 좋아야 해요. 제가 이거 한 것은 저 생각이 아니고 제가 명세에 그래도 미국서 8년 만에 박사를 하고 미국서 2년간이나 또 선생까지 하고 왔거든요. 미국 애들도 영어로 가르치면서 조사하면서 논문 데이터로 나온 다 논문 데이터니까 제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요구하면 저한테 핸드폰이랄지 문자로 오면 제가 자료 바로 보내드렸어요. 다 이 연구 결과라 이거죠. 그래서 즐기는 사람 조사해봤더니 서로 관계가 좋더라 이거예요. 관계가. 네? 관계가. 그래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 20명이 전부 돈을 받아서 조사해보니까 성공한 사람 하버드 대학이랄지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90%가량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관계가. 지금도 저도 아까 서울대 고대 나왔지만은 우리 직장에서 지금도 많이 바꿔졌어요. 서울대 고대 나온 사람 사장보다도 오히려 자수성가에서는 사장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처지를 겪으니까 관계를 잘한 거예요. 관계. 우리 이태성 이사장님이 관계를 잘하니까 그 효도의 이사장을 모신 거예요. 이 관계를 나쁘면 효도회가 이렇게 못 걸어갑니다. 절대. 그 다음 관계를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 제가 논문에 페이퍼를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마음속에 인도적인 정신이 있어요. 인도가 뭐냐면 사람의 도리를 지키더라고요. 사람의 도리. 그 제가 제 논문이에요. 3년 동안 논문을 쓴 결과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인도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의 도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효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자기 일을 키워준 사람한테 효를 못 얻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효 그러면 아까 한자로 효를 보면 아들 자자 위에 노인이 있어요.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고 그게 효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효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효가 영어에 없습니다. 필리알 파이어티 그러면 공손이지 그 효가 아니에요. 효를 넣으면 HYO가 효인데 HYO를 저는 어떻게 풀었느냐? H가 휴머니티예요. 인도 between of young and old 젊은 사람과 늙은 인 사이에 사람의 도리를 지킨 게 효라 이거죠. 이것은 사람의 늙은이와 젊은이로만 표현하지 말아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 그러면 남편과 아내 상대적으로 생각했죠. 요새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으로 보수, 진보로 나눴지만 보수와 진보 사이에 사람의 도를 지키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정신은 우리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이 효정신이 정적으로 보급돼야 우리나라가 좀 안정된 사회가 되고 가정부터 안정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홍콩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인 홍콩 이가성 씨 부호는 이 사람이 세탁소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고 세계에서 10위 안에 부자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사람을 채용할 때는 학교 그런 건 전혀 안 봐요. 얘 집안을 조사해봐가지고 얘가 효도를 헌해니까 효도 헌해를 먼저 뽑아요. 아무리 중국에서 북경대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 갔다 오더라도 걔가 집안이 불효감 있고 집안이 안 좋다고 하면 절대 안 뽑아요. 그게 자기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첫 번째 철학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 아까 제목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 해가지고 효히어 모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했어요. 다시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것은 행복을 하고 해피죠. 해피. H죠. 그다음 행복을 하면
즐기라 이거죠. 엔조이하라 이거죠. 순간순간을. 그다음 즐기려면은 리레이션십, 관계가 좋으라 이거죠. 관계. 그다음 관계가 좋으려면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의와 예절을 배운 예의 범절이 좋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첫째 맡아서 HERE를 보태면 뭡니까? 희어잖아요, 희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행복을 하면 10년 후에 행복을 나오지 말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행복해요. 효도도 내가 돈 벌면 돈 잘 벌어서 복관 약하고 의사되면 호되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효도를 해야 바로 제가 희어 모델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첫 번째로 가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짧을 때는 제가 늦게서 효를 저는 불효를 했으니까 저 경험담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효를 좀 알려줘야겠다 해서 제가 효에 대한 시집을 한 6권 발간했어요. 또 수필집도 발간하고 늦게서.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 시를 읊어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요. 제가 동서양으로 수많은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 많고 많이 안 기도지만은 항상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시는 우리 함석근 선생은 그대는 그런 사람이 가졌는가 그런 그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한 3, 4분 걸리니까 이걸로 오면서 마무리를 질게요. 제가 좀 건강에 안 좋쳐도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근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 마음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나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사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하늘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로 여러분한테도 마음에 그 사람이 있고 여러분 손자나 아들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딱 12분이 지금 됐는데요. 딱 그래서 저 결론은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을 하면 그런 사람을 갖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해피하고 엔조이하고 리레이션십 관계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 가정에서부터 효를 가르치고 자기가 효를 먼저 실행하고 효를 먼저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